안전보호구 준비 및 착용하기. 안전보호구의 종류. 용접을 하는데 안전보호구가 왜 필요할까요? 용접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빛이나 불꽃, 열, 가스 등이 발생합니다. 안전보호구는 이러한 유해 요소들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안전보호구에는 용접 헬멧, 가죽 앞치마, 가죽 조끼, 가죽 장갑, 가죽 발 덮개, 안전화 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보호구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접 헬멧은 용접할 때 발생하는 자외선으로부터 눈과 얼굴을 보호합니다. 용접 헬멧은 수동 용접 헬멧과 자동 용접 헬멧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동 용접 헬멧은 처음에는 앞이 보이지 않으나 용접 불빛이 발생하면 주변이 보이게 됩니다. 자동 용접 헬멧은 현재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잘 보이며 용접 불빛이 발생하면 광선을 4,000분의 1초 내로 차단합니다. 현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눈과 안면 보호용 헬멧 및 핸드 보호구는 착용 방법과 형태에 따라 다양합니다. 안전보호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과 얼굴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입니다. 손잡이가 있는 것은 핸드 보호구이며 한 손으로 보호구를 잡고 있어야 하므로 한 손 작업만이 가능합니다. 모자형의 보호구는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호구입니다. 안경형은 간편하며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안면 전체를 보호하지 못하므로 5분 이내의 짧은 시간의 용접과 간단한 용접 작업에 주로 사용합니다. 가죽 앞치마는 용접할 때 발생하는 불똥과 유해 광선으로부터 허리 아랫부분을 보호하는 보호구로 여기서 유해 광선은 자외선을 말합니다. 자외선은 푸른빛으로 빛의 파장이 아주 짧아 피부에 직접 닿으면 화상을 입거나 심하면 피부암을 발생시킵니다. 가죽 앞치마는 주로 소가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죽 조끼는 용접할 때 발생하는 불똥과 유해 광선으로부터 허리 윗부분을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가죽 장갑은 용접할 때 전기를 절연시켜 감전을 방지하며 손을 보호하여 화상을 방지하는 보호구입니다. 가죽 장갑은 여러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여 만들며 주로 소가죽이 사용됩니다. 가죽 발덮개는 무릎 아래의 종아리와 발등, 발가락을 불똥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보호구입니다. 안전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을 취급 또는 운반할 때 물건이 미끄러져 발등에 떨어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물체의 낙하, 충격 및 바닥의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찔리는 위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고 바닥의 물기나 기름으로 인한 미끄럼 방지와 용접할 때 전기로부터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화를 착용합니다. 용접은 고열과 고전류가 동반되는 위험한 작업입니다. 용접에서는 화상과 감전, 결막염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호구를 준비하고 착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접 안전보호구로는 용접 헬멧, 가죽 앞치마, 가죽 조끼, 가죽 장갑, 가죽 발덮개, 안전화 등이 있습니다. 용접 헬멧은 열과 용접 불똥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합니다. 용접 헬멧에는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핸드 실드와 수동 헬멧, 자동으로 빛을 차단하는 자동 헬멧이 있습니다. 핸드 실드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용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므로 최근에는 자동 헬멧을 주로 사용합니다. 자동 헬멧은 4,000분의 1초 이내로 빛을 차단하여 용접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의 강도에 따라 차광도를 설정하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차광도는 주로 9에서 13까지 있으며 주로 10과 11을 사용합니다.
가죽 앞치마는 허리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보호하고 가죽 조끼는 상체를 보호합니다. 가죽 발덮개는 발등을 보호하고 안전화는 발 전체를 보호합니다. 가죽 발덮개는 안전화를 신고 착용합니다. 이상의 안전보호구는 용접 작업 전에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안전수칙. 안전이란 사고가 없는 상태를 뜻하며 사고란 물적 또는 인적 위험에 의해 발생하므로 안전을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기 위해 먼저 안전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는 질식, 시력 및 피부 손상, 화상 및 화재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밀폐 공간에서는 용접 작업을 하지 않고 반드시 공기 환기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용접가스 배출을 수시로 확인하며 용접하고 방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다음으로 유해광선으로부터 시력 및 안면 피부 보호를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력 보호를 위하여 용접 헬멧이나 보안면을 착용하고 충분한 차광도를 가진 보호 안경, 헬멧, 보안면을 착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상 및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가죽 보호구를 착용하고 주변에 가스, 기름, 나무, 페인트, 종이 등 가연성 물질을 모두 제거하도록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몸의 귀중함은 그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잘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고도로 발달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불의의 안전사고는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귀중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손상되고 막대한 재산 손실이 초래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고는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뒤따르게 되고 가족에겐 근심과 걱정을 주게 되며 기업에는 생산 능률의 저하로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작업하지 않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히 안전사고 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큰 소리를 치거나 신호를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소방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화재 초기일 때는 침착하게 소화기나 물로 소화하고 두꺼비집, 차단기를 내려 전기 흐름을 차단합니다. 가스용기의 밸브를 잠그고 가스용기를 불에서 먼 곳으로 옮깁니다. 석유난로 등 유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화기나 모래를 사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화재 발견 시 대피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재가 확대되어 자체 소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고 연기 속에서 자세를 낮추어 숨을 쉬고 빠르게 대피합니다. 고층 건물에서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불에서 일단 대피한 다음에는 소지품, 물건 등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 이용 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미리 확인해 두도록 합니다. 불이 난 건물에 갇혔을 때의 행동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문을 함부로 열지 말고 우선 문에 손을 대어 본 후 문이 뜨거운지 확인하고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온다면 이미 밖에 연기가 차 있다는 증거이므로 수건이나 옷 등으로 문틈을 밀폐시키고 구조를 요청합니다. 연기가 들어차면 낮은 자세로 바짝 엎드려 가능한 짧은 숨을 쉬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고 수건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지금부터 화상을 입은 경우 조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경우 우선 화상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화상의 깊이로 1도에서 3도까지 나눌 수 있는데 1도 표피 화상은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이 있으며 치료하면 흉터가 없습니다. 2도 진피 화상은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이 있으며 흉터나 피부 변색,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도 전층 화상은 피부가 새하얗게 되고 신경까지 손상되어 통증을 잘 못 느끼며 흉터가 남습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 응급조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을 활용하여 피부를 진정시키고 청결을 유지합니다. 가능한 수돗물로 화상 부위를 차게 하며 옷이나 스타킹 위에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옷을 입은 채 씻어도 좋습니다. 벗기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바로 위에서 물을 흘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결하게 하여 염증을 방지합니다. 얼음주머니를 활용하여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머리, 얼굴, 몸 등 씻기가 곤란한 곳은 얼음주머니를 이용하여 차게 합니다.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혈장이 많이 흘러나와 환자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에는 약 1리터의 물에 한 스푼의 식염을 타서 먹입니다. 환자가 안도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쇼크에 대한 처치를 합니다. 안구 손상에 대한 증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막염은 용접 불빛에 의한 가장 흔한 안구 손상입니다. 증상은 눈이 충혈되고 따갑고 아프다가 잠을 자고 일어나면 눈에 모래를 뿌린 듯한 느낌과 함께 일반적인 빛에 민감하게 반응해 눈을 뜨지 못합니다. 이는 용접빛에 망막이 녹아서 생기는 반응으로 자연 치유되지만 눈과 시력에 좋지 않고 반복되면 시력도 떨어지고 근시성 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망막이 상한 상태에서 강한 빛을 보면 인상을 쓰게 되며 눈뜨기 힘든 경우가 생겨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식염수를 눈에 뿌려주면 잠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안구 손상에 대한 응급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유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과즙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우유를 먹고 난 다음 한두 방울을 눈에 떨어뜨려 깜빡여줍니다. 혹은 사과즙을 내어 거즈로 거른 다음 눈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줍니다. 이때 눈이 아주 시리지만 참고 두세 차례 반복합니다. 우유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사과즙을 활용한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해 처치한 후 얼음수건이나 찬물수건으로 눈 주위를 너무 차지 않도록 덮어주거나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진통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으나 치유까지는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이 방법은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응급조치법으로 상하지 않은 음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식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조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평상시에 응급 비상연락체계가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응급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병원 또는 구조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재해자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전까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산소 결핍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질식사고의 응급조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업자가 안면 창백, 호흡수 증가, 현기증 등 신체의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 중단 후 재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대피 후 또는 대피 중 재해자의 호흡이 없을 경우에는 인공호흡 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호흡 정지 후에도 4, 5분 동안은 심장이 계속 박동하기 때문인데 인공호흡은 소생 시까지 계속 실시하고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돌발 퀴즈.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아크 광선에 의한 사고. 아크 광선의 인체에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접 아크는 대단히 고온이며 강렬한 광선을 발합니다. 이 광선에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강한 빛은 시신경을 자극시켜 작업을 방해합니다. 자외선은 조직을 손상시키는 작용을 하며 눈에 들어가면 결막, 각막 등에 침투하여 통증을 일으킵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각막과 결막에 대한 급성 염증 증상은 용접 근로자 자신이 느끼는 증상에 의해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피부를 붉게 하고 살갗을 태우며 피부에 화상을 유발합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아크 광선은 눈의 전광성 안염이라 불리우는 급성 각막 표층염을 일으키며 대부분 노출된 지 수시간 경과 후 발생합니다. 노출이 심한 경우 각막 표층 박리, 궤양, 출혈, 수포 형성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백내장 등 눈에 치명적인 질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한 가시광선은 눈의 피로를 가져옵니다. 적외선에 의해서는 열성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적외선에 의한 눈의 이상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므로 제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사선 또한 자외선과 마찬가지로 피부를 붉게 하고 살갗을 태우며 피부에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체에 주는 영향들은 아크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큽니다. 이번에는 용접 아크로부터 발산하는 유해광선을 차단하여 눈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광선을 적당한 밝기로 조절하여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광 보호구를 사용합니다. 아크 광선의 강도에 맞는 차광도 번호의 차광 안경을 사용해야 하며 용접 작업장에 차광용 커튼의 설치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용 용도별 차광도 번호에 대해 살펴보면 산소 아세틸렌 용접은 4에서 5, 피복 아크 용접은 10에서 12,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은 11에서 12,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은 12, 플럭스 코어드 아크 용접은 11에서 12입니다. 돌발 퀴즈.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절단 및 가공 안전 수칙. 용접 재료의 가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용접 재료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절단하거나 갈아내는 그라인딩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공을 할 때는 고속 회전체의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공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용접 재료의 가공 시 안전 수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담당 기계 이외의 기계는 움직이거나 손을 대지 않도록 합니다. 절단 가공기는 전원의 위치와 안전장치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작동시키고 작동되는 기계장치를 방치한 채 다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회전체의 기계장치는 회전이 완전히 정지한 다음 다른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정전이 되면 우선 스위치를 끄도록 합니다. 기계는 매일 점검하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고장 중인 장비는 고장, 사용 금지, 수리 중 등의 표지를 붙여둡니다. 기계 작업자는 반드시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기계 가동 시에는 넥타이, 긴 소매, 장갑, 반지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기계의 절단 분진과 가루 등이 모이는 곳은 항상 깨끗이 청소합니다. 돌발 퀴즈.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보호구 준비 및
착용하기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